이전 영상에서 최강고 두 투수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승팀은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같은 값이면 우승팀을 손들어주기 마련, 큰 대회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완 이준호, 우완 박준모 선수를 주목해 본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야수 두 선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타 내야수 두 선수 서정희 선수와 황동민 선수입니다. 최강고 유격수는 2학년 선수가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정희 선수가 2루수, 황동민 선수가 주로 3루수로 나섰습니다. 하나 스카우트는 매년 내야수를 지명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항상 5라운드 이전에 내야수 두 선수를 지명하고는 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이제 유격수는 그만 뽑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 보니 올 시즌은 상위 순번에 내야수를 뽑기보다는 중하위 순번에서 지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강고 두 내야수는 후보에 이름을 올려두기는 할 것 같다고 봅니다. 일단 청룡기를 지나가면서 서정희 선수도 그렇고 황동민 선수도 그렇고 조금 더 빌드업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시즌 초반 하더라도 두 선수 모두 이름값이 막 있다,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았었는데 청룡기 이후로는 성적 자체도 많이 끌어올렸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조금씩 주목도가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그 정도로 하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최강고 두 내야수고요. 두 선수 모두 우타 내야수입니다. 서정희 선수는 08년 4월 6일생 178cm 74kg이고요. 황동민 선수는 07년생 10월 26일 키 180cm 몸무게 76kg. 두 선수 모두 유격수도 가능하고 2루 3루도 모두 소화했던 선수입니다.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두 선수가 장타력이 마냥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선다기보단 백업의 느낌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두 선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상위권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약간 중하위권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다. 탈락을 해도 지명이 안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청룡기 이후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만큼 남아있는 대회를 잘 소화한다면 좀 더 주목도를 받을 수는 있을 거다. 일단 서정희 선수부터 살펴보자면요, 진짜 청룡기 시점으로 주가를 많이 상승시킨 선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타율은 3할 7푼 3리, 장타율은 5할 9푼 7리, OPS는 1.097을 기록했습니다. 삼진 12개를 당하는 동안에 볼넷 17개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정말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도루 부분이에요. 고등학교는 타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진짜 대회 매번 우승권으로 도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 많은 타석을 소화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루가 21개입니다. 이거는 경기할 때마다 주자로 나갈 때마다 뛰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만큼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만큼 발이 빠르다. 발이 정말 빠른 선수이고, 센터 내야는 기본적으로 발이 빨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발이 빨라야지만 프로에서, 특히나 프로 1군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그런 면에서 서정희 선수는 수비 포텐도 충분히 높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색색이 서정희 선수라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서정희 선수가 멀티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청룡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서정희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봉황대기에서 타율 1할 2푼 5리에 그치는 등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프로 구단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했다. 주말리그 후반기부터는 타격감이 올라왔다. 주말리그 4할대 타율 기록, 충청권 MVP에 오르기도 하고 그 타격감이 청룡기에도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폼을 좀 바꾼 게 주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반기부터는 배트를 들고 치는 폼으로 바꿨다. 어차피 방망이를 톱 포지션까지 올려야 하지 않나? 어깨에 얹어놓고 치면 타격할 때 급해지고 톱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면서 타격 타이밍이 한층 여유를 찾았다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구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멘탈 변화도 컸다. 타석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대신에 싸움을 더 잘하려고 했다. 시즌 초반에는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많았다. 욕심이 컸다.
조금 마음을 내려놓다 보니까 청룡기 대회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이 안타가 나오고 타격감이 좋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선수도 보면 출루를 신경 쓰다가 소극적인 타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초반 부진했다. 지금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니까 결과도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정희 선수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이어서 롤 모델은 김주원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번호 7번을 선택한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하고요. 우선 프로 지명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서정희 선수입니다. 대학을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던 선수가 한순간에 또 프로를 지망하는 상황으로 이제 변모가 되었는데요. 일단 확실히 중하위권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이 빠르다는 부분. 기본적으로 대주자 역할을 하면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1군의 콜업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정희 선수는 도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명권에 충분히 거론이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당기는 타구는 비거리가 좀 나오는 편인 거고 밀어치는 타격은 아무래도 땅볼이 좀 많다는 지표로 보입니다. 3년 내내 내야수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수비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당기는 유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황동민 선수입니다. 황동민 선수는 세강고 주장이에요. 밸런스형 황동민 선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앞서도 이야기를 하였듯 현재 세강고 유격수는 2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정희 선수가 2루수로 장타율 3루수로 주로 출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황동민 선수는 타율 3할 4푼 9리, 장타율 5할 8리, OPS는 0.964를 기록했습니다. 삼진은 14개를 당한 동안 볼넷은 12개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1홈런. 전반적으로 서정희 선수만큼 발이 빠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홈런이 단 1개, 펀치력,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펀치력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밸런스형에 가까운 선수로 보여집니다. 25시즌을 보면 김준수 선수가 있어요. 김준수 선수가 딱 밸런스형이고 그런 모습이 어필을 하면서 이제 지명이 됐었는데 황동민 선수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다면 이제 밸런스형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희 선수가 아무래도 발이 빠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뽑으려고 한다면 한 중위권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황동민 선수는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중하위권으로 쳐질 것 같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런 선수가 백업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는 높습니다. 보통 주전을 넘지 않으면서 주전에 버금가는 실력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업 선수들은 이런 밸런스형이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황동민 선수는 각 구단이 하위권에서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외야로 보내는 타구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공을 띄워낼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우승할 때도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만들어낸 황동민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황동민 선수는 인터뷰가 없었어요. 주장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있을 만한데 그러지는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세강고 두 투수와 세강고 두 우타 내야수 두 선수를 주목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세강고가 올 시즌 우승을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네 선수 과연 어느 위치에 지명이 될지 궁금하긴 하고요. 과연 하나와 인연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